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전국을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실 세종시대를 활짝 열고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립도생, 세종시가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서면 자연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이 본립도생 정신을 강조하면서 올해 세종시가 나아갈 첫 번째 본질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치 환경에서 개헌은 시대 정신이 돼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행정수도로 가는 것이 헌법 개정이 됐든 특례법의 개정이 됐든 우리가 그 길을 잊지 않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나아가 탄핵 국면에 따른 조기 대선 등을 감안해 대통령실 세종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1집무실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그 용산 집무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또 광화문 청와대로 복귀하기에는 경호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까지 심각하게 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란 혼란스러운 전국을 반면교사 삼아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관공서엔 조기를 개항하도록 했는데요. BTV 뉴스 취재진이 애도기간 첫날부터 천안 지역 공공기관을 둘러봤는데 사나흘이 지나도록 조기를 달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청 국기 개항 때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학교도, 우체국도 태극기를 긴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개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애도기간 동안 전 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착용해야 하고 관공서는 조기를 개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애도기간 동안 조기를 개항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천안종합운동장. 조기 개항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정동에 있는 천안축구센터 역시 조기가 아닌 평상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천안에 근로자분이 계셨고 천안 시민 모두가 이제 추모하는 마음이 지금 많이들 좀 확장되고 있는데 일선 좀 산하기관에서 지침을 좀 어기는 거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같이 애도해야 될 그 상황인데 국기를 조기로 개항하지 않고 있다는 걸 큰 문제점으로 보고 해당 기관은 정부 지침을 알고 있었지만 각 사업소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조기를 개항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택시 기본요금도 500원 오릅니다. 참전유공자는 수당이 인상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김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5년 새해 대구는 우선 교통 분야에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노선 수는 기존보다 5개가 늘어나고 배차 간격도 줄어듭니다. 칠곡에서 영남대, 국가산단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는
2개 직행 노선도 생겨 외곽과 도심 간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시행은 다음 달 말부터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버스를 탈 때 현금 대신 무조건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카드가 없는 주민은 계좌 이체를 통해 탑승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은 67세 이상으로 1살 더 상향되고 시내버스는 73세 이상으로 1살 줄어듭니다. 67세는 1958년생, 73세는 1952년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됩니다. 현재 2km까지 4,0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2월부터는 1.7km에 4,500원으로 바뀝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월 1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임산부가 택시를 탈 때 주는 지원금은 확대됩니다. 대구시가 임산부의 택시 이용 시 요금의 70%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지원 한도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만 원 더 확대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다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3자녀 이상 시 주는 취득세 100% 감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생애 최초로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3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같이 마치도록 하는 특별조례 개정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기도 마치게 하는 특별조례를 개정합니다. 홍 시장이 2022년 취임 후 전국 최초로 만든 대구광역시 정무 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2년여 만에 바꾸는 겁니다. 홍 시장은 당시 SNS에서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후한무치하다고 비난하며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적용되기도 전에 조례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입법 여구한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도 종료하도록 한 현행 조례와 달리 사임,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 종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홍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설 뜻을 비췄고 이에 따라 자신의 시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섰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알박기 인사를 맡겠다던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앞두자 자기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박기를 금지한다는 그 취지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그 조례고요. 대구시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떤 권위주의의 그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정이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만큼은 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 대구시는 시장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산하기관들과 행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나서는 홍 시장의 내로남불식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도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 온천호텔 건물이 방치된 지 15년 만에 철거됩니다. 철거를 이끌어낸 달성군은 부지를 매입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건설에 전략사업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농공읍에 있는 약산 온천 호텔 건물. 1990년대 중반 이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멈추며 15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흉물로 전락했고 우범지대로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산 온천이 중단된 지 한 10몇 년 됩니다. 아주 그 동네 초입에 건물도 또 짓다 말아가지고 아주 우범지로서 보호가 되겠는데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의 2개뿐인 정비계획 대상 장기 방치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철거도 가능했지만 보상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성구는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시도했고 최근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약속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건물 소유주와 긴밀한 협의 끝에 최근에 건축 철거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인접해 있는 군 소유 부지를 포함해 50만 제곱미터의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계획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기본 시설인 전시장과 학습관은 물론 스마트팜과 산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청이 직접 운영하는 달성군 최초 골프장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주민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입지 타당성을 결정하는 전략 환경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주위에는 장년층들이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학습관이나 뭐 복지시설 같은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골프장이 포함된 공공시설로 지난해 개장한 경남 밀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원, 전액 달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2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약산온천 지구를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철거와 부지 매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 일대를 농어촌 관광의 전략 사업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을사년새해를 맞아 첫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매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서 외부 초청인 없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첫 경매입니다. 대상은 연근에서 잡아 올린 갈치, 이어 삼치와 고등어가 위판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두 노동자들의 치열한 하루는 오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초매식을 시작으로 첫 수산물을 거래했습니다. 이날 초매식은 안전조업과 풍어 기원제로만 치러졌습니다.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된 건 6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시장은 올해 목표 위판량을 지난해와 같은 16만 톤 3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조업 감소로 실적이 12만 5천여 톤, 2,700여 원에 그친 탓입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한 3천억의 또 목표를 가지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수자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많은 수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나아가서도 또 이 현대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또 모든 수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시장은 지난해 낡은 유류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체 위판장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질이 염려됩니다. 한편 현대화 사업은 국비 등 사업비 2,360억 원을 들여 위판장과 냉동창고, 판매시설 등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의 특별 전시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인플루엔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는 21.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까지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8,1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331가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6만 5천여 가구의 12.5%를 차지하면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812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3가구가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달서구가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도원공원과 마을마당공원, 오정어린이공원, 한마음공원과 용산어린이공원입니다. 이들 공원에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아동 범죄 예방 순찰이 강화됩니다. 달서구는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아동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일요일이 겨울 중 가장 추운 때라는 소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추위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서기 위해서 대구 굴기를 기치로 내걸고 대구 혁신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의 혁신을 단행하고 여기에 대구 경북 통합을 더해서 대구 혁신 100+1을 그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중 65개 과제는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국정이 안정화되는 대로 각종 특례와 권한 및 재정 의향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신공항은 시가 직접 개발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개정하여 2030년 적기 개항토록 하겠습니다. 달빛 고속화 철도는 예타 면제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남북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는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를 통해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금호강 르네상스 신천 푸른숲 조성으로 대구를 글로벌 수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를 통해 도심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구 마라톤 대회, 대구 대표 도서관 등을 통해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행복감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극세 척도의 자세로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올 2025년은 성풍파랑의 각오로 대구 혁신 100+1 과제들을 완결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